안녕하세요. 풀스택 개발자를 위한 코딩 기차입니다. 이번 시간은 빔 편집기로 불러온 파일 버퍼들을 탭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버퍼 관련 유용한 기능들까지 제공하는 빔 버핏 패키지와 그와 관련 있는 빔 설정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빔이 S로 빔 패키지들의 목록을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앞선 영상에서 빔 버핏을 이미 설치했습니다. 만약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빔이 애드로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닷빔 디렉토리로 이동하겠습니다. 빔 편집기로 빔 파일을 열겠습니다. 빔 버핏 패키지의 초기 설정된 상태로 보기 위해 관련 설정들을 주석으로 막아놓겠습니다. 적용하기 위해 빔 편집기를 종료하겠습니다. 파일 버퍼들을 탭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파일들을 불러와야 하는데 매번 동일한 작업을 해야 하므로 세션으로 저장하고 불러오겠습니다. 세션을 저장할 세션 디렉토리를 생성하겠습니다. 세션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빔 편집기로 빔 파일을 열겠습니다. 빔 버핏은 파일 버퍼들을 탭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패키지인데 하나의 파일 버퍼만 있더라도 상단에 탭라인이 표시됩니다. 여러 파일들을 불러오기 위해 F9로 너드 트리를 실행하겠습니다. 파일을 하나 더 열겠습니다. 앞서 열었던 파일 버퍼 탭 옆에 추가로 새로 연 파일 버퍼도 탭으로 같이 표시됩니다. 컨트롤 F9로 너드 트리 윈도우로 포커스를 옮기겠습니다. 또 다른 파일을 열겠습니다. 이제 3개의 파일 버퍼 탭이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을 하나 더 열겠습니다. 총 4개의 파일 버퍼들이 탭으로 모두 보여집니다. 탭으로 표시된 파일 버퍼 이름 왼쪽에는 파일 타입에 따른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는 빔데브 아이콘즈 패키지 덕분입니다. 빔데브 아이콘즈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파일 타입에 따른 아이콘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현재 파일 버퍼들이 탭으로 보여지지만 빔 버핏 패키지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버퍼 목록은 명령어로 확인해야 합니다. :ls를 치면 버퍼 목록들이 표시됩니다. 목록에 보여지는 숫자를 :b 뒤에 붙여 실행하면 해당 버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4개 열린 상태 그대로 뒤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 세션으로 저장해 놓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ls를 쳐서 버퍼 목록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목록에 표시 안 되는 버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번호 2에 해당하는 버퍼는 너드 트리입니다. 너드 트리도 버퍼로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버퍼 목록의 숫자가 연속적이지 않으므로 버퍼 목록을 확인하고 실행해야 제대로 해당 버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jade.빔 파일은 목록에서 세 번째 버퍼이지만 버퍼 번호는 4입니다. :b4를 입력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현재 버퍼를 닫겠습니다. jade.빔 파일 버퍼가 없어지고 바로 이전 버퍼인 빔 파일로 이동되었습니다. 버퍼 번호는 순서가 아니므로 숫자가 또 빠져서 번호 4도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b 뒤에 버퍼 번호를 붙여서 이동하는 방법은 혼란스러울 수 있고 매번 버퍼 목록을 확인해야 제대로 이동할 수 있는 불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퍼, 마지막 버퍼, 이전 버퍼, 다음 버퍼 등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b를 입력하면 마지막 버퍼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 버퍼로 이동하는 것은 :bf입니다. 다음 버퍼는 :bn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퍼는 :bp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콜론 BN 뒤에 이동할 수만큼 적을 수도 있습니다. 콜론 BP 뒤에도 이동할 수를 적을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버퍼 관련 명령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빔 편집기의 기본 기능으로 버퍼를 이동하는 것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 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좀 더 편리한 방법이 필요한데 빔 버핏은 단순히 버퍼들을 탭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편리한 기능들도 제공합니다. 빔 버핏은 파일 버퍼들을 보여주는 탭라인을 상단에 표시해주는데 하나의 파일만 열려있을 때는 굳이 탭라인이 불필요합니다. 빔 버핏은 버퍼의 이동을 번호가 아니라 버퍼 순번을 통해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탭의 인덱스가 보이게 하겠습니다. 버퍼들의 구분은 필터 문자로 하는데 좀 안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버퍼 정보 앞뒤로 한 글자씩 띄어져 있으므로 구분선이 없어도 두 칸씩 띄어집니다. 빔 편집기는 여러 페이지를 탭 페이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빔 버핏에서 탭 페이지를 표시해주는 기본 아이콘은 샵 기호입니다. 보다 페이지 느낌이 나는 아이콘으로 바꾸겠습니다. 탭 페이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저는 대체로 모노톤의 UI를 선호합니다. UI가 너무 알록달록한 강렬한 색상이면 작업 공간보다 다른 곳에 시선이 뺏겨서 작업 집중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색적 색상보다 차분하게 한두 가지 색상 혹은 모노톤으로 하고 채도와 명도를 활용하면 산만해지지 않고 좀 더 작업 공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 원색을 많이 사용하면 액센트 컬러의 강조가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영하기 위해 빔 편집기를 종료하겠습니다. 빔 편집기로 비말 시점 빔 파일을 다시 열겠습니다. 파일 버퍼가 비말 시점 빔 하나만 열려 있는데 2개 이상 있을 때만 탭라인이 보이게 설정했으므로 탭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4개의 버퍼를 열어 놓았던 세션을 불러오겠습니다. 탭라인이 보입니다. 빔 버핏의 기본 설정은 다소 강렬한 색상이었는데 차분한 색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버퍼만 브라운 배경색으로 강조되어 쉽게 구분됩니다. 너드 트리를 통해 파일 버퍼를 추가로 더 열겠습니다. 탭라인에 보여질 수 있는 버퍼보다 많아지면 왼쪽에 화살괄호로 숨겨진 버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표시해줍니다. 화살괄호 옆에 표시된 숫자는 숨겨진 버퍼의 개수입니다. 빔 버핏에 집중하기 위해 너드 트리는 닫겠습니다. 숨겨진 왼측 버퍼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는 오른쪽 버퍼들이 숨겨지므로 오른쪽에 숨겨진 버퍼의 개수가 표시됩니다. 빔 버핏은 버퍼 순번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함수로 제공합니다. 이를 단축키로 매핑하면 좀 더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특정 키로 설정이 가능한데 기본값은 백슬러시입니다. 탭라인에 5번째 버퍼까지 표시되어 있고 오른쪽에 숨겨진 버퍼가 2개 더 있으므로 마지막 버퍼는 7번째입니다. 백슬러시 7로 7번째 버퍼로 이동하겠습니다. 버퍼를 이동할 때 백슬러시 앞에 숫자를 적어주면 버퍼로 이동하면서 해당 숫자의 라인으로 포커스를 옮길 수 있습니다. 숨겨진 버퍼들이 양쪽에 모두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화살 괄호가 표시됩니다. 비말 시점 빔 파일의 버퍼로 이동하겠습니다. 숨겨진 버퍼들을 표시하는 화살 괄호를 보다 모던한 화살표 기호로 바꾸겠습니다. 비말 시점 빔 파일을 저장하고 7개까지 늘어난 세션도 저장하고 종료하겠습니다. 빔 편집기를 실행할 때 대문자 S 옵션을 통해 세션을 바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숨겨진 버퍼들을 표시하는 아이콘이 좀 더 모던한 화살표 기호로 바뀌었습니다. 왼쪽에 숨겨진 버퍼들을 표시하는 아이콘 역시 모던한 화살표 기호로 바뀌었습니다.
6번째 버퍼로 이동해서 숨겨진 버퍼가 양쪽에 모두 표시될 때의 모습도 확인하겠습니다. 2번째 버퍼로 이동하겠습니다. 2번째 버퍼를 닫겠습니다. 중간에 버퍼가 닫혀도 순번이라서 연속된 숫자를 유지해줍니다. 버퍼 번호와 상관없이 3번째 버퍼로의 이동은 \3입니다. 너드 트리를 실행하겠습니다. 닫았던 파일 타입.bin 파일을 다시 열겠습니다. 너드 트리 윈도우가 있는 상태에서 BW로 버퍼를 닫겠습니다. 버퍼가 열려있는 윈도우까지 같이 닫히고 너드 트리 윈도우만 남습니다. 너드 트리에서 파일 타입.bin 파일을 다시 열겠습니다. 빈버핏은 기본 버퍼 관련 명령어에서 불편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명령어들도 사용자 정의 명령어로 제공됩니다. 대문자 B로 시작하는 재정의 된 명령어는 윈도우를 닫지 않고 버퍼를 닫을 수 있습니다. 현재 표시된 버퍼만 남기고 모두 닫는 명령어도 제공되는데 콜론 뒤에 대문자 B와 only를 적어주면 됩니다. 빈버핏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들은 뒤에 느낌표를 붙이면 강제로 닫을 수 있습니다. 빔 편집기를 종료하겠습니다. 저장된 빔 세션을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빔 기본 기능으로만 현재 표시된 버퍼만 남기고 모두 닫아 보겠습니다. 버퍼를 닫는 명령어는 bd와 bw가 있습니다. bd는 버퍼를 목록에서 제거해주기만 하고 bw는 버퍼까지 지워버립니다. %bd로 모든 버퍼들의 목록을 제거하겠습니다. 이 샵으로 마지막 편집 중이던 버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버퍼는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목록에 없는 언네임드 버퍼들을 닫겠습니다. 빈버핏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이 방법이 유용할 것입니다. 빈버핏에 적용한 색상들에 대해 설명 없이 지나갔는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니멀한 UI를 선호하는데 색상도 모노톤으로 미니멀하게 설정했습니다. 빈버핏을 위해 적용한 스타일은 빔 편집기를 시작할 때 기본값으로 초기화됩니다. 빔 편집기를 재시작해도 유지되게 하려면 버핏 셋 커스텀 컬러즈 함수 안에 설정해야 합니다. 컬러 터미널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에 설정한 숫자는 256 터미널 안시 컬러 코드입니다. 빔 편집기를 종료하고 256 터미널 안시 컬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시를 설치했다면 256 터미널 안시 컬러 코드를 커맨드 라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6 컬러는 미리 색상에 대한 코드들을 정의해서 사용하는 색인 방식으로서 팔레트식 컬러 혹은 인덱스 컬러라고 부릅니다. 256 터미널 색상은 총 3개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0부터 15번까지의 16색과 16번부터 231번까지의 216색, 그리고 232번부터 255번까지의 24색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영역인 16색상은 4비트 컬러로서 검정색, 빨간색, 녹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청록색, 흰색 이렇게 8개 색을 어두운 색상 그룹과 밝은 색상 그룹으로 정의해서 최종 16색을 정의한 영역입니다. 16색은 시스템마다 각자 정의된 색을 사용하므로 시스템이 달라지면 색상도 달라집니다. 다른 OS 환경이거나 같은 배포판이더라도 버전이 다르면 색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인 216 색상은 RGB를 각각 6단계로 해서 6위 3승에 해당하는 216색을 정의한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24 색상은 무채색을 24단계 밝기로 표현한 영역입니다. 닷빔 디렉토리는 빔에 대한 설정을 하는 디렉토리인데 저는 닷빔 디렉토리를 설정뿐만 아니라 빔 관련 작업에 대한 저장도 이 디렉토리로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세션들을 저장하는 위치 역시 닷빔 슬러시 세션으로 하다 보니 git 레파지토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세션 디렉토리는 닷깃 이그노어에 등록하겠습니다. git 변경 상태 항목의 세션 디렉토리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닷깃 이그노어가 보입니다.
빔이 피로 빔 통합관리 깃 레파지토리에도 반영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